자, 먼저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번 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 달러 꺾이자마자 알트가 폭주했다, 비트코인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경제 상황을 예측을 했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달러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위험자산 시장 안에는 뭐 파생상품 시장 여러 시장이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증시라는 게 있고 뭐 파생상품 시장 뭐 이렇게 쭈루룩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풀린 유동성 자금들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를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안에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돈들이 뭐 흘러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증시로 많이 흘러가요. 증시로 많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들을 제가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단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달러 인덱스가 현재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현재 이 달러 인덱스가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기를 뽑아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해서 또 크게 빠졌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정말 크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자,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국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급증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 같은 경우에 국장이 급등했던 시기들은 보통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질 때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은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시기들은 미국 쪽으로 자산이 많이 이동을 할 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미국으로 이렇게 자산이 흘러간다는 것은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는 시기들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20년도 3월 달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크게 하락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보다는 시장의 자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시장의 자금을 많이 풀었는데 왜 달러 가치냐 하락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비트코인의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채굴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현재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총 발행 한도가 2100만 개예요. 그렇잖아요. 코인마켓캡 제공해서 총 발행 한도가 2100만 개인데 여기서 4200만 개로 늘어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억 2천 거의 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6400만 원으로 당연히 반토막이 나가겠죠. 왜? 그만큼 발행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자금을 계속 푼다라는 것은 그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국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외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맞춰가지고 시장 안에 돈을 엄청나게 그 당시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었죠. 돈을 많이 푸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의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 자산 가치가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착시 효과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돈은 계속 풀었는데 자산 가치가 그대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라는 게 정말 많이 풀렸다 보니까 그런 상승 효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코인과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바뀌고 나서부터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도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세 높인다. 뭐 한다?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러 약세란 뜻은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돈을 풀어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된 건가요? 아니죠. 돈을 푼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셀 아메리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요?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한다고 했을 때 신흥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신흥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국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정책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미국 달러 인덱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외인 자본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빠져나갑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코인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코인 시장이랑 다 연관성이 있던 얘기들이에요. 자, 지금 방금 달러 빠져나간다고 했죠. 이거는 달러라는 돈을 시중에 풀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흘러간다고. 근데 아까 2020년도 빠졌던 거는 돈을 풀어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왜 빠졌어요? 돈이 이탈해서 빠진 거예요. 돈이 이탈하는 과정 안에서 신흥국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흥국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좋은데 왜 암호화폐 시장은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거래는 대부분 뭘로 되고 있나요? 달러 그리고 테더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더도 어떻게 보면 달러와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자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제까지 많이 몰렸습니다. 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시장으로 많이 몰렸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고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는 어차피 놔두면 계속 상승을 할 거니까 보유를 하면서 동시에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셀 아메리카 달러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던 캐파가 정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경이라고 해볼게요. 일경만큼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경도 채 못 미치는 그런 자금들이 또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현재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던 시점이 언제부터였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월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7월까지는 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자금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슈가 있고 호재가 있었던 부분들이 꽤나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주도한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든 뭐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시든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지표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쭉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뭐 인덱스도 있고 뭐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정말 폭발적으로 급등했던 시기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확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프리미엄 지수가 양수일 때는 뭐냐면 이 코인베이스잖아요. 코인베이스는 기관 전용 거래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기관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그 기관은 바로 미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일 때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양수를 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죠. 김치 프리미엄이 양수를 띄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이제 환율 차이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이런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양수를 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를 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띄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음수, 자, 빨간색으로 띄게 되죠. 음수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음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주도하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코인만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부적인 이 기사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경제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단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방 참여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링크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시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수익 났던 코인들이 또 꽤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카이트 같은 경우는 140원에서 나와가지고 또 240원까지도 급등을 보여줬고요. 아마 좋은 코인들 되게 많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단타 하신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안의 자금들은 계속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2026년도로 들어서 현재 CEX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가 빗썸 그리고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잖아요. 2026년도 현재 1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들어오는 자금들이 약 1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중간에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1월 26일 날짜 영상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19억 달러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많은 자금들이 34억 달러 정도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니 불장이 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이트 코인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코인이라고 해서 한번 나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220원 넘어서까지 또 많이 급등을 보여줬던 코인인데 지금 이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220원대, 240원대까지 해가지고 모두 매도를 했고 저희 구독자방 안에서 제가 또 프로젝트 코인이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이 카이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의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전체 세력들의 물량, 이 세력들 1억 개에서 1000만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세력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어떤 코인이든 간에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걱정되시는 거 있고 이런 지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에다 말씀을 해주셔도 좋는데 댓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센티멘트란 사이트니까 혹여나 조금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결제해서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은 이렇게 많은 세력들의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코인들이 크게 급등을 많이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제가 저번 시간에 똑같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카이트도 마찬가지였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도 매집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단타 같은 경우도 짧게 한 5에서 10% 정도 목표치 잡고 하는 이런 초단타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또 하고 있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내일 또 나갈 거예요. 프로젝트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도 매수하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오는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또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어떤가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오히려 알트코인에 비해서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장 지수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에요. 물론 나중에 많이 움직이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알트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서 또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좋은 코인들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자 하니까 구독자방에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구독자방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저희 구독자방 소통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닉네임을 설정을 꼭 해주세요. 링크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링크도 바꾸고 있긴 한데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대한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꼭 닉네임만 입력을 해주세요. 다른 닉네임이면 제가 모르고 강퇴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저희가 전달드릴 연락처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단은 지금 미니 불장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면 셧다운인가요? 아니죠. 부분 셧다운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 셧다운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 바로바로 나와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테더 도미너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밑에 거는 테더 도미너스와 상반된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일 밑에는 에이브, 위에는 이더리움, 위에는 테더. 그렇잖아요. 네,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처럼 쭉 보이죠? 자, 보시면 어떤가요? 상승 추세 타고 있어요. 근데 시장 안에 자금이 약간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테더 도미너스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이랑 에이브랑 비트코인 좀 더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바닥 짚고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맞아서 코인을 한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 나와준다. 이렇게 단기간의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당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또 매일매일 흐름 체크하면서 변화 생기면 바로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ing.